우리나라에서 난민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 난민기구 수단 대표부에서 정책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변창기라고 합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유엔 기구입니다.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또 영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은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 대상이 넓어지면서 난민뿐만 아니라 또 국내 실향민, 또 무국적자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하면 일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단지 이제 특정한 상황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타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특정 민족 또는 부족, 인종, 종교, 정당 그룹에 속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박해나 이제 심각한 차별을 받아서 타국의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인데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인류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뚜렷하게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특히 대학원에서 이제 국제법과 인권을 공부를 하면서 전 세계의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또 유엔 난민기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국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동시에 좋은 대우와 처우를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주 옮겨 다니면서 생활해야 되고 또 힘든 험지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보수와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어디서든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고, 또 한국 여권 외에 또 유엔 여권으로 외교관과 같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주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휴가를 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엔은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도 수없이 많고 기구의 종류도 많아서 입사 절차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마치면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한국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국제 직원이 되고 싶어서 기회를 찾던 중에 외교부에서 실행하는 JPO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 직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유엔은 채용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가 통과되면은 Competency Based Interview라고 해서 역량 기반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 인터뷰를 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업무들과 또 경험들이 내가 지원한 자리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과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필요한 경우에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수단에 오기 전에는 요르단 대표부에서 난민 심사 업무와 또 시리아 난민 사태 대응 계획을 조정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 대표부에서 전반적인 난민 보호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수단에서 사무소 대표님을 보좌하는 정책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단은 내부적으로 민족 간의 분쟁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면서 국내 실향민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또 이제 옆 국가인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들이 수단 동부로 많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수단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과 전략을 세우는 일을 돕고 있고요. 또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지역 사무소, 또 제네바에 있는 본부, 또 뉴욕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의 연락망을 통해서 수단의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필요한 정치적 지원들을 요청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신념, 종교가 달라도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뭐 전문가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팀워크도 중요하고 또 이제 지속적인 학습 태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기적인 이유가 아닌 이타적인 이유로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힘든 일에 부딪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학 능력은 기본적으로 강하게 무장을 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티오피아 비상 사태 때문에 대량의 난민들이 이제 수단 동부로 유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단의 지역 시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풍족하거나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이제 국경을 건너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자원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난민을 돕는 것을 반대하고 또 누구는 찬성하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을까 해요. 무조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그들의 재능과 문화, 경험들이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스포츠팀 팬인지, 뭐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뭐 취미가 뭔지, 연예인은 누굴 좋아하는지 등등 정말 수많은 카테고리와 정체성을 나눠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은 정말 이 세계 시민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손가락질하고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포용하는 성품이야말로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계속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무엇이 있는지 찾은 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꾸준히 쌓도록 노력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기가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늘구멍도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